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세포 내부에서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를 드렸었지만 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죠. 그렇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만들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오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세포호흡과 광합성 수업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단원별로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요. 또 화학적인 내용이랑 엮여서 어렵기도 하고 또 아마 일반 생물학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어떤 과정들이 쭉 나오는 단원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단원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저랑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자, 생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은 크게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지금 이 10장에서 정리하실 세포 호흡은 대표적인 이화 반응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화 반응이야 라고 하면 개념을 잡으실 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미지를 잡는 게 중요하니까 뭔가 부서진다 라는 개념으로 잡으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뭔가 깨진다 라고 했을 때 이 생물체 내부에서 무엇이 부서진다라고 하면 고분자 상태였던 물질이 저분자로 나누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될 거고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활동하는 데 또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생물이 살아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자, 생물체 내부에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났다라고 하면 조금 겁나시죠? 그렇죠? 뜨겁기도 하고 눈도 부시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생물체 내에서 이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몸속에서 불이 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불난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타는 물질이 가지고 있었던 화학적인 에너지가 빛에너지나 열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는 걸 불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화 반응 마찬가지. 여러분,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방출도 마찬가지. 탈 물질에 해당하는 유기물질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밥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라거나 지방이라거나 단백질과 같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질이 연료가 돼서 타는 물질이 돼서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런데 연소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방출되니까 옆에 있으면 다치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에너지를 야금야금 내놓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손상이 없이 필요한 에너지만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화 반응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소의 일종이야 라고 하면 이거 초등학생 애들이 배우는 건데 연소의 세 가지 요소다 라고 하면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소되기 위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 마지막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게 산소라고 하거든요. 그럼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이화 반응이 연소랑 같은 거다, 불타는 거랑 같은 거다 라고 하면 산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생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호흡이요. 산소가 있는 게 물론 당연한 건데 경우에 따라서 내지는 생물 종류에 따라서 산소가 없이도 진행되는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호흡을 무기호흡이라고 해서 이 이화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유기호흡과 무기호흡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호흡들을 우리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지금 호흡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호흡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숨 쉬는 거 이게 호흡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은 우리가 큼직하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때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흡이라는 용어 자체가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숨 쉰다라고 하는 거는 호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깥쪽에 있는 공기와 기체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호흡이다 라고 해서 외호흡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호흡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맨날 산소 들이쉬는데 그거 다 어디다 쓰는 거니? 또 맨날 산소는 들이쉬는데 내쉴 때는 왜 자꾸 CO2가 나오는 거니? 어디서 생기는 거니? 사실은 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은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을 하기 위한 재료를 얻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뱉는 과정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을 위한 보조적인 작업인 거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들인 산소가 체내로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산소를 사용하는 건 각각의 세포들인 거거든요. 각각의 세포들의 산소가 주어지는 기체 교환을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호흡 같은 경우에는 기체 교환하는 과정이 공기하고, 그쵸? 공기하고 호흡기관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몸하고의 기체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 공기하고 호흡기관 사이에서 공기에서는 호흡기관 쪽으로 산소를 집어 넣어주고 호흡기관에서는 공기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뱉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공기에서 호흡기관으로 산소는 왜 갖다 주는 거야? 이건 내호흡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내호흡 같은 과정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옮겨지는 물질들은 어찌됐거나 혈액 속에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왔어 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녹아 들어가는 거는 혈액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혈액 속에 녹아 들어있던 산소를 내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조직세포 쪽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과정이 내호흡에서의 기체교환의 하나라면 반대 과정은 조직세포 쪽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혈액 쪽으로 빼내는 거. 이게 내호흡에서의 기체교환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조직세포는 왜 자꾸 산소를 갖다 주는데 왜 자꾸 CO2를 뱉는 것이냐? 이 조직세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을 이제 좁은 의미에서 얘기할 때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여러분,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은 큼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기체교환은 전부 다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호흡 중에서 우리가 오늘 자세히 공부할 것은 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세포호흡이 되겠고, 세포호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 세포 구조할 때 배웠었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왜 산소를 그렇게 열심히 쓰는 거며 왜 이산화탄소를 계속 뱉는 건지에 대한 과정을 오늘 공부를 좀 하실 거고요. 그래서 세포호흡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산소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보다 예전부터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기호흡을 먼저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현재도 무기호흡으로 살고 있는 세균들이 있고 또 그 세균들의 일부를 이용해서 우리는 발효라고 하는 과정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후반부 가서 정리해드릴 내용이세요.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 개체 내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생태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런 얘기하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에너지의 근원은 빛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이제 식물들,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요. 그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한 것이 이화 반응의 재료가 되는 유기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기물질을 가지고 식물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돼 있고요. 야금야금 나오는 에너지를 그때그때 못 쓰기 때문에 ATP의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데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때 호흡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